결혼은 두 사람의 관계지만 현실에서는 두 집안의 거리감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만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사랑하고, 둘이 믿고, 둘이 행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절, 부모님 생신, 가족 모임, 연락 빈도, 경제적 도움, 생활 간섭까지 따라옵니다. 상대는 좋은데 상대의 가족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족까지 사랑해야 좋은 배우자인지 헷갈립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이기적인 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가족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결혼하면 상대의 가족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을 하면 두 사람만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동시에 서로의 가족 세계도 함께 가까워집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의 가족을 가끔 만나는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 행사, 명절, 안부 연락, 집안 분위기, 부모님의 기대까지 훨씬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생활에서는 두 집안의 경계까지 함께 다루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할까? 상대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할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친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깊은 애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예의와 건강한 거리감은 필요합니다. 상대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 가족을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아도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존중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상대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갈등은 이 둘을 혼동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우리 가족도 좀 좋아해주면 안 돼. 왜 이렇게 거리를 둬? 가족인데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가족과 살아온 시간이 없고 공유한 추억도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치관도 다르고 말투도 맞지 않고 함께 있으면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압박이 됩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모님을 무조건 내 부모님처럼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주 보고 싶지 않아도 기본적인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깊게 섞이고 싶지 않아도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억지 애정보다 안정적인 태도입니다. 상대 가족에게 과하게 잘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꾸준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처럼 사랑하겠다고 무리하면 나중에 더 큰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거리감에 정답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집은 결혼하면 자주 모이고,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일상을 많이 나눕니다. 어떤 집은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만납니다. 어떤 집은 명절과 생신 정도만 챙기고 평소에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리감이 다를 때 생깁니다. 한 사람은 가족끼리 자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댁에 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가족 단톡방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편합니다. 가족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안정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둘의 생활이 먼저라고 느낍니다.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가는 것이 피곤하고 사소한 일까지 부모님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는데 계속 기존 가족의 흐름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는 쉽게 오해합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은 상대를 차갑다고 느낍니다. 왜 우리 부모님을 어려워만 하지? 왜 가족 모임을 싫어하지? 왜 함께하려는 마음이 없지? 거리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를 독립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왜 모든 일을 가족과 연결하지? 왜 우리 둘만의 결정에 부모님 의견이 들어오지? 왜 결혼했는데도 계속 집안의 일원으로만 살려고 하지? 이 갈등은 누가 더 옳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익숙한 가족 문화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이나 결혼 초기에 가족과의 거리감을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낼지,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할지, 가족 모임은 어느 정도 참여할지, 경제적 도움이나 생활 간섭의 선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배우자가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족 갈등은 커진다는 점입니다. 상대 가족과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그 가족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내가 상대의 가족과 직접 싸워야 하는 구조가 되면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배우자가 자기 가족과 나 사이의 경계를 세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부모님이 사소한 생활 방식까지 간섭합니다. 밥은 어떻게 해먹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집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계속 묻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그냥 웃고 넘기면 한쪽은 혼자 방어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대 가족과 내가 직접 부딪히게 되면 감정은 더 깊게 상합니다. 좋은 배우자는 자기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가정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되 배우자가 불편해하는 선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그 이야기는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 조심해 주세요. 저희 생활은 저희가 맞춰가고 있어요. 이런 말은 큰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결혼 생활의 기본입니다.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만든 가정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계속 자기 가족 편에만 서면 상대는 외로워집니다. 내가 이 집안에 혼자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나는 외부인이고 상대는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느낌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 가족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 가족의 행동이 선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 말투가 무례하거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나를 평가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안의 낯섦과 긴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족이 너무 다정하게 다가와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너무 조용해도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란 집과 너무 다르면 그 자체로 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싫은 걸까? 아니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걸까?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족이라는 말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낯설미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만나고 조금씩 대화하고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문제라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경계와 배우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상대 가족을 무조건 좋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싫다는 감정만 커지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 모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사생활 질문이 반복되는 게 힘들어. 나는 부모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정에 계속 의견이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상대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상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가족이 나에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상대에게 오랜 시간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중요한 순간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 가족을 함부로 말하면 상대는 자기 일부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행동은 말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당신 가족은 왜 다 그래? 당신 부모님은 너무 이상해. 나는 그 집안 분위기가 정말 싫어. 이런 말은 문제 해결보다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행동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어머님이 우리 경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셨을 때 나는 부담스러웠어. 앞으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당신이 중간에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가족 모임이 너무 잦으면 나는 지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를 덜 합니다. 내 가족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족 이야기는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상대 가족을 적으로 만들고 배우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면 부부 사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차분히 말하고 우리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가족 문제는 공격보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가족 행사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절, 제사, 생신, 가족 여행, 친척 모임, 집안 행사까지 모두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은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집안의 행사만 유난히 많거나 일정이 늘 한쪽 중심으로 돌아가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잘해야지. 상대 부모님께 예쁨 받아야지. 가족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무리합니다. 하지만 계속 무리하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내 쉬는 날은 어디 있지? 우리 둘만의 시간은 언제 있지? 왜 나는 늘 맞추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가족 행사는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이 의무가 되면 사랑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면 더 서운합니다. 가족 행사는 부부가 함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꼭 가야 하는 자리는 어디까지인지, 가도 오래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무엇인지, 각자 따로 가도 되는 모임은 없는지, 명절에는 양가를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것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가족을 존중한다는 것이 내 생활을 전부 내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소진되면 좋은 마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참여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덜 상합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상대 가족과 너무 가까운 것도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부부의 결정에 깊게 들어오고 배우자가 부모님 의견을 최종 기준처럼 받아들이면 갈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집을 어디에 살지 정할 때도 부모님 의견이 먼저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정할 때도 부모님 말이 들어옵니다. 아이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방식까지 부모님과 먼저 상의합니다. 배우자는 그 과정에서 밀려난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까움이 부부의 경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부모님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부부가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의 의견보다 늘 앞서면 안 됩니다. 상대가 자기 가족과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배우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의 배우자인가? 아니면 이 집안의 새 구성원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우리 둘의 결정은 어디에 있지? 왜 나는 늘 나중에 알게 되지? 이런 감정이 쌓이면 사랑이 있어도 피곤해집니다. 결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차이를 배우자에게 모두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 가족이 불편할 때 배우자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 집은 왜 그래? 당신이 제대로 말했어야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문제를 배우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상대도 자기 가족과 배우자 사이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배우자의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를 말할 때는 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당신 가족이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상황이 부담이 되고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부부는 가족 문제 앞에서 서로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같은 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 가족의 행동이 불편하더라도 그 문제를 부부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압력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고 자주 챙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 생깁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결혼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해.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은 상대에게 압박이 됩니다. 가족 문화는 집마다 다릅니다. 한쪽 집안에서 당연했던 것이 다른 쪽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명절에 며칠씩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집도 있고, 짧게 인사만 하고 각자 쉬는 집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매일 통화하는 집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해도 편한 집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두 문화가 만납니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열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 가족을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관계의 선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선을 세운다는 말은 차갑게 끊어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보려면 선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정해야 덜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제 상황은 어디까지 공유할지, 양가 부모님이 집에 방문할 때 미리 말해야 하는지, 명절 일정은 어떻게 정할지, 부부 싸움이나 사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지 말지, 이런 선이 필요합니다. 선이 없으면 처음에는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 공간이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선은 관계를 막는 벽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좋은 선은 부부가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앞에서 막아주고 뒤에서 설득해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11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상대의 가족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대화가 끊겨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가족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사위, 배우자가 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가족 관계는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처음 몇 번 만난 것으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말투와 성격과 분위기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깊이 친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꼭 실패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가까워지는 것보다 무례하지 않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과 친구처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예의 있고 적당히 배려하고 적당히 거리를 지키는 관계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뜨겁게 지내야 좋은 결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의 사생활을 많이 알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생기면 실망도 커집니다. 천천히, 감당 가능한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의 중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결혼 후 가족 문제로 흔들리는 이유는 부부의 중심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말이 우선인지,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 둘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외부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상대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거리감을 원할까? 양가와 어떻게 지내야 둘 다 덜 지칠까?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삶을 지키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합니다. 결혼은 부모님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그대로 이어 사는 일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생활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생활 안에 양가 가족이 적절히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올 자리는 있지만 중심을 대신 차지하면 안 됩니다. 부부의 중심이 분명하면 가족 관계도 덜 흔들립니다. 어떤 부탁은 들어줄 수 있고 어떤 간섭은 거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함께 가고 어떤 모임은 따로 가도 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둘 다 덜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 상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첫째, 사랑보다 존중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마음 깊이 사랑하려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대신 기본적인 예의, 상대를 향한 존중, 무례하지 않은 태도부터 지키면 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며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아도 존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편함을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냥 당신 가족이 싫어라고 말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어떤 말이 힘들었는지, 어떤 상황이 부담이었는지, 어떤 선이 필요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도 중간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는 자기 가족과 배우자 사이에서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오히려 둘 다 지키려면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방어하게 두면 부부 신뢰가 약해집니다. 넷째, 양가의 균형을 의식해야 합니다. 한쪽 집안만 늘 우선되면 다른 한쪽은 소외됩니다. 시간, 돈, 정성, 방문 빈도에서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어도 납득 가능한 균형은 필요합니다. 불균형이 반복되면 사랑보다 억울함이 커집니다. 다섯째, 부부의 결정을 가족에게 설명할 때는 한 사람의 의견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싫대요. 남편이 부담스럽대요.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이번에는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야 부부가 한 팀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결혼하면 상대의 가족까지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도 지켜야 합니다. 상대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 애정이 아닙니다. 적절한 예의입니다. 건강한 경계입니다. 배우자의 중간 역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편이라는 믿음입니다. 가족과 너무 멀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도 부부의 공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둘 사이에 맞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대 가족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담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기준으로 조율할지가 중요합니다. 상대 가족을 무조건 밀어내는 것도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무시하고 무조건 맞추는 것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관계지만 현실에서는 두 집안의 거리감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그 거리감을 잘못 다루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을 함께 정하면 가족 문제는 부부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미워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우리 부부의 선을 지키는 것. 그 균형이 결혼 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는 자기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는 배우자를 가족 사이에 혼자 세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소중하고 배우자도 소중하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 관계가 서로 다치지 않도록 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혼 후 가족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담을 알아보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가족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둘이 먼저 한 팀이라는 확신입니다. 상대 가족까지 사랑해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 앞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는 각자의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는 불편한 가족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함께 답할 수 있다면 가족과의 거리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무리하지 않는 예의와 분명한 경계가 있으면 됩니다. 결혼 생활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능력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능력에서 더 오래 지켜집니다.